3.1절 기념사와 일장기가 내걸린 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을 거라 감히 짐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박진 외교부 장관의 이름으로 일각에서 굴욕 외교라고까지 부르는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바이스톰의 견해와 감정, 해석은 최대한 배제하고 이 상황을 외신들과 일본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역사 분쟁으로 난항이었던 서울과 도쿄는 화해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일 간 냉랭한 관계는 오랫동안 워싱턴의 골칫거리였음을 상기시킨 기사는 한국은 이번 주에 관계 개선에 있어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아마도 앞으로의 진전도 암시하는 것 같다 전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스탠퍼드 대학교 국제정책 강사 다니엘 스나이더가 이에 대해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내준 타협이라며 일본은 최소한의 조치를 취했다라고 논평한 것도 함께 전하는 기사였습니다. 다니엘 스나이더는 추가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취약한 타협이었다. 이 상황을 만든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에 있다. 한국인들은 할 수 있는 데까지 했다.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라는 평가도 내놓았는데요. 프랑스 매체 프랑스 24는 현재 백악관은 획기적인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발표했지만 분석가들은 이번 한국 발표의 중요성은 일본이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의해 크게 측정될 것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측의 호응이 없다면 한국 정부의 발표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라 평가했는데요. 그리고 우리 정부 발표에 따른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반응과 관련한 외신들의 기사들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블룸버그, 파이낸셜 타임즈, 배런 등의 매체들은 바이든의 반응을 전했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이 일본의 전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기 위해 발표한 계획에 박수를 보내며 두 미국 동맹국 간의 역사적 돌파구라고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바이든은 물론이고 그 아래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역시 공식 성명으로 한국의 결정에 큰 박수를 쳤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두 동맹국이라면서 민감한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 정부의 역사적 발표를 환영한다 말했는데요. 일본 요미우리 역시 바이든의 성명 발표에 대해 보도하면서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들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유아사 타카시 일본 국제변호사는 한국이 한반도 출신 징용공 소송 문제의 해결책을 발표한 것을 놓고 바이든이 이 타이밍에 극찬한 데에는 미국의 숨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올해 노벨 평화상의 가능성이다. 또한 바이든은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인 감각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평가했으며 이어서 니리키타 대학 정치학과 니시야마 타카유키 교수는 세계 경찰관으로서 많은 부담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미국은 세계 각 지역의 안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동맹국 등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에게 큰 역할을 맡기고 싶은 것이라 생각한다. 동아시아에서 자유와 민주주의에 근거한 정치 체제를 취하는 한일의 관계 개선은 미국에게 있어서도 중요하다. 징용공 문제는 지금과는 다른 해결법을 찾아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이번 결정이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꼭 피하고 싶을 것이다. 바이든도 이런 발표를 함으로써 한일의 관계 개선을 향한 강한 희망을 나타낸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장했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어제 일어난 일련의 사건 진행 과정에 대한 팩트박스 기사의 말미에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북한의 증가하는 위협에 더 잘 대응하기 위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양국에 압력을 가했다는 부분이었는데요. 최근 미국의 대한, 대일, 대북, 대중, 대러, 대유럽 관련 자국 이기주의 정책에 대해 미국 내부에서도 미국의 민주 진영에서도 얼마나 많은 비판의 말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전해드릴 내용이 매우 많습니다만 지금은 일단 일본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일단 일본에서 우리 정부 발표에 대해 가장 신나 있는 곳은 바로 경제단체들인데요. 일본 아사히에 의하면 일본 경제단체 연합회 일명 경단련의 토쿠라 마사카즈 회장은 한국 정부에 의한 징용공 문제의 해결책과 일본 정부의 호응을 환영하면서 이제 한국과 미래를 지향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피고 일본 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도 경단련 가맹 회원 기업들이라는 기사는
이번 한국 정부의 해결책에 대해 한국 내에서 빠르게 반발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기에 경단련은 한국 여론의 움직임을 파악하면서 사업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 전망하였는데요. 니케이 아시아는 한국의 발표에 대해 알아야 할 5가지라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이번 조치가 한일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인가 라는 항목이 있었는데요. 일단 발표 자체에는 한일 간 협력 확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양국 간 교역에 남아있는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초기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에 대한 결의에 기초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와 한일 관계를 건전한 상태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일본 외무상의 발표가 있었지만 이 발표는 한국 입법부에서 압도적 다수인 한국의 야당에게는 인기가 없는 내용이라면서 일본의 추가 사과 제스처 없이는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뒤따르지 않을 것이라 전망하였는데요. 또한 회의적인 부분 중 하나는 한국의 새 정부가 정권을 장악하고 이전 정부에서 통과된 정책을 취소하기 위한 노력을 할 때 발생하는 일이라면서 예를 들어 2015년 보수정부 박근혜 전 대통령 하에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지만 한국의 진보주의자들은 이 거래를 비판했고 박 대통령의 후임인 좌파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관련 재단을 해산시킨 바 있다 전했습니다. 즉 한국 정권의 유지 혹은 교체 여부에 따라 이런 발표는 회의적인 사안이 될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쪽의 보도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매체인 일본 산케이 역시 이번 한국이 제시한 해결책에 대해 한국 정권이 교체되면 또다시 골포스트가 움직일 것이라는 우려가 강하다는 일본 중의원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내부 여론이라는 높은 벽에 부딪혀 정권 교체가 되면 다시 번복될 리스크가 있다고도 전했는데요. 또한 강제징용 문제 외에도 위안부 문제도 있으며 일본 해상 초계기 저공 위협 비행 사건으로 인한 레이더 조사 문제 등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직면한 이 해결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영국 BBC는 생존해 있는 강제징용 피해자 3사람 모두 한국 정부가 제안하는 돈을 받지 않겠다고 말한 부분을 전했는데요. 이런 우리 피해자분들의 반응은 공감이 되는 부분인 것이죠. 그런데 어이가 없는 것은 일본의 기업, 정부,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이번 발표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라는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아사히의 보도를 통해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워싱턴 포스트에 의하면 일본 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이 이번 발표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는 것인데요. 아사히의 기사 내용에서 두 기업의 입장을 좀 더 명확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 제철 담당자는 취재원에게 이렇게 말했다는데요. 당사로서는 이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이 끝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당사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또한 미쓰비시 담당자 역시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이 당사의 입장이며 코멘트를 할 입장이 없다. 그런데 이런 일본 기업들의 입장에 대해 일본 정부 역시도 강요할 마음이 전혀 없음을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이어가는 것으로 대신하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 더해 적반하장으로 우리 정부의 발표에 대해 일본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주장들은 물론이고 한국의 해결책은 함정이기에 믿으면 안 된다는 의견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니치는 그나마 한국의 이번 해결책 발표에 대해서 좋았던 점은 윤석열 정권이 이를 국내 문제로 자국 안에서 해결한 것이라는 일본 집권당 자민당의 하기우다 고이치 정조 회장의 말을 전하고 있는데요. 1965년 협정으로 모든 과제 해결이 끝났다는 인식이 있는 상황에서 과거 한국 측의 사법 판단에는 솔직히 위화감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한국 내부에서 이런 움직임을 가져갔기에 나쁠 게 없다고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번 문제의 피고 입장인 일본 기업 혹은 정부와 따지지 않으려는 것은 잘했다는 것이죠. 뭐가 됐던 한국 내에서 지지고 볶고하겠다는 것이라서 그게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강경한 발언을 한 사람은 자민당의 의원 그룹인 일본의 존엄과 국익을 지키는 모임의 대표 아오야마 시게하루 참의원인데요. 그는 한국 정부가 발표한 해법에 대해 일본 정부가 강한 반대의 입장을 취해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만약 이 해법대로 일본 기업에게 한국 정부 산하재단이 대신 청구를 하게 되면 일본 정부는 한반도 사람들을 강제 노동시켰다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기 때문이란 논리였는데요. 즉 어떤 식으로든 우리 피해자분들이 배상을 받게 되면 이는 결국 일본이 강제징용을 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또한 그는 징용은 극히 일부였고 나머지는 응모해서 노동을 했다면서 이런 사실관계를 논의하지 않은 채 한국식 해법을 취하게 되면 한국의 주장이 맞다고 하는 인상을 세계에 전파하는 꼴이 된다고 주장했는데요. 또한 위안부 문제와 2018년 초계기 레이더 조사 문제를 꼽으며 이런 문제들이 아직 한국 측에 배신당한 채 유지되고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은 파트너라고만 했을 뿐인데 이런 말에 그들의 태도를 바꾸면 일본이 쉬운 상대로 보여진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경제평론가 모쿠라 타카시는 이번에 한국 측이 제시한 해결책에 따라 이 문제가 완전히 결착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국에서는 정권 교체 시마다 대일 정책이 크게 바뀌어 버리기 때문이다. 한국과의 경제 관계를 너무 강화하면 정권 교체로 한국의 대일 정책이 180도 변했을 때 일본 경제나 국내 기업이 큰 피해를 볼 위험이 있다. 애초에 일본이 반도체 부품 수출에 대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은 한국이 수입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 문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것을 한국이 정치적 동기로 반발해 WTO에 제소했기 때문에 징용국 문제 해결과 수출 규제 해제를 묶어서 추진해서는 안 된다. 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와 정반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가나가와 대학 특임 교수 에가와 사오코는 윤 대통령의 결정을 일본이 뒷받침하고 과거에 대한 과제를 여기에서 해결하려면 기시다 총리는 단순히 역대 내각의 인식을 계승한다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런 인식을 말하고 그런 행동을 일으킬 수는 없는가. 예를 들어 주특기인 경청으로 징용공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기회를 마련하고 그 자리에서 손을 잡고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며 일본은 과거의 교훈을 바탕으로 평화국가로서 한국의 좋은 동반자가 되겠다고 약속하면 그런 장면은 과거를 진지하게 대하는 일본의 자세를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각인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 일본의 전후 책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온 오누마 야스아키 도쿄대 명예교수가 위안부 문제 해결에 관해 그런 상징적 행동에 의해서만 당사자의 평가를 얻고 상처받은 일본의 명예도 회복된다고 지적한 부분이다. 검토해보길 바란다. 라는 의견을 보인 것인데요.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도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한국은 지금까지 스스로가 일으킨 수많은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고 있지 않다. 그러한 상대를 신뢰할 수 없다. 만약 한국이 일본과 괜찮은 외교를 하고 싶다면 이 문제는 한국의 국내 문제로 스스로 책임지고 보상하는 것이 당연한 대응이다. 일본인들도 납득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전 위안부 합의와 마찬가지로 달콤함으로 채워진 합의는 얼마든지 한국 정부가 반고할 수 있다. 여기에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이 복귀하면 한국이 일방적으로 득을 보고 일본은 해결이 끝난 문제에 대해 또 한국에게 양보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게 된다. 본래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해결할 문제였다. 일본 완승이 아니다. 또 일본이 양보한 것과 마찬가지다. 대신 배상이란 타인의 책임이나 채무 등을 말 그대로 대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래서는 일본에 있어서 해결된 것이 아니고 또 새로운 부조리를 만들려고 하는 한국의 함정에 계속해서 빠질 가능성이 있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소개해드린 댓글들 외에도 대부분의 반응들에서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은 일본이 오히려 또 손해다. 한국의 말을 믿을 수 없다. 초계기 문제 시작하라. 수출 규제 풀어주면 안 된다. 라는 등으로 한일 정부 간의 움직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많은 형국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일본의 싱크탱크 캐논 글로벌 전략연구소의 이토 코타로와 같은 전문가들은 결국 한국 양국 정상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에서 반발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가장 중요하다 지적했는데요. 교도통신은 한국 정부의 해결책은 현실적이긴 하지만 한일 간 오랜 골칫거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게 외교 전문가들의 지적이라는 분석 기사를 전했습니다. 기사는 이번 한국의 결정은 일본 기업 두 곳 대신 정부 지원 재단이 한국 원고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데 중점을 둔 한편 일본 정부에게는 한국이
반일 여론 때문에 약속을 어기고 돌연 계획을 번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에 대해 코하리 스스무 일본 시즈오카대 교수가 한국이 제시한 해법은 한국 정부가 양보했다는 인상을 주었다. 일본은 다시 보상이나 사과를 거부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을 전하는 기사는 이 해법이 한국에선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1월 국내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4%가 반대했고 23%만이 찬성했다 전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본 기업들이 해결책의 틀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이것이 현실적 방안일 것이라는 코하리 스스무 교수의 예상을 전했는데요.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믿는 것은, 아니 그렇게 만천하에 공표해야 하는 것은 스스로 패권국 지위를 유지하기 힘들어졌기에 이번 상황에 대해 세상 천지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없다는 미국뿐이고,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일본에서도 그들 나름의 이유로 이번 발표는 미완의 해결책이라는 것이 중론인 상황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